블루리본 캠페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알려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자, 그래서 전립선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게 방광 밑에 있는 바말 크기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액의 성분을 이제 생성을 해서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 부분에 가운데 요도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요도를 누르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에서는 없는 장기이고요. 남성에만 존재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즉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에 의존해서 전립선이 이제 증식이 되는 그런 기전이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 주로 이제 전립선 말초 부위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악성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뼈 그런 장기로까지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이제 전립선암이 대부분 이제 증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립선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립선 암이고 이 뒤에 이제 있는 사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전립선 가운데는 요도가 지나게 되는데요. 그 요도를 싸고 있는 게 이제 전립선 조직들이겠죠. 그래서 이 전립선 조직들이 선상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소변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소변길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 전립선이 양쪽에서 자란다든지 아니면 양쪽 부위 또 가운데 부위 이렇게 세 군데서 다 자라게 되면 요도를 이렇게 꽉 누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이제 소변줄기도 가늘어지고 이런 배뇨 증상도 있지만 또는 이런 그 방광 저장 증상까지 이렇게 소변이 급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2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을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가 있고 그 주변에 이행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쪽에 주변대, 그러니까 주변대가 있는데 생기는 부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이 가운데 이행대, 요도를 싸고 있는 이행대 부위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이 되고요. 전립선암은 그 말초대, 주변대에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이게 발생이 되게 되면 대부분 바로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은 이 요도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부위에 말초대에서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고 대부분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동반하시는 어르신분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전립선암 발생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 10여 년 전에 국내 데이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영국,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 전립선암이 남성 1위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남성 발생 위험 빈도로 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5위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남성 전립선암이 4위 암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위, 폐암, 대장암에 이어서 전립선암이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암으로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남성 인구 10만 명당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해년마다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령별 사망률만 보셔도 60대에서는 8.1명인데 80대에서는 193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런 사망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와 병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병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이런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식생활에 소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성 일회암인 것은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사, 그러니까 육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식생활의 변화가 와서 서구처럼 식생활이 이렇게 육류도 많이 섭취하고 함에 따라서 전립선암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러니까 국내 40대 이상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한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설문에서 대답을 반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신 분이 약 49.8%, 아니다고 하신 분이 50.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이제 가족, 친척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없어서가 26%였고요. 그리고 비뇨기 질환이 없어서가 22%,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가 16%, 배뇨 관련 증상이 없어서가 13%, 그리고 이제 가족의 주변 사람 중 전립선암 환자가 없어서가 이제 12%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1.6명만이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으시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더니 이 37%에서 증상이 없으셔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커져야지 증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전립선암이 있는지 전립선 비대증만 있는지 그거를 감별해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검진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이제 13%에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아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검진에는 PSA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강검진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많이 오셔서 이게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계시고요. 검진 비용이 좀 너무 비쌀 것 같다. 전립선암 돈 많이 드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받는 것이 부담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9.2%, 마지막에 이게 빈도를 차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100%에 달하나 전이 된 이후에 발견 시에 생존율은 절반으로 뚝 된다. 그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은 크게 이제 국소 전립선암, 그러니까 전립선 안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암이고요. 국소 진행은 전립선 피막을 약간 벗어난 정도, 이제 전이암은 이런 임파선이라든지 뼈까지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소암에 비해서 전이암은 5년 생존율이 44%입니다. 국소에서 또는 국소 진행에서 진단을 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근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빨리 진단을 하면 오래 사실 수 있는 질환이고, 이게 진단이 늦을수록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